Hello, don't worry about your case. How can you go to migrant shelter? So I will send you the message.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와 동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감사와 동행이라는 곳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단체는 이제 이주민 지원 센터인데요. 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이주민 분들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주 여성, 이주 아동, 그리고 난민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산재에 당한 이주 노동자분들이 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업주와 분쟁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 당하신 이주 여성분들에 네. 대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지원을 이주민들한테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다쳤을 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 해화동에 이제 무료 진료소, 이주민 대상 네. 무료 진료소가 있는데 그 옆에서 제가 이제 그 법률 봉사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때는 그냥 법률 봉사, 상담 봉사만 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알고 보니까 산채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의외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코로나 전까지는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에 네. 자주 갔었어요. 비자 연장을 하러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구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왜 구금되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억울하게 구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외부와 연락이 힘드니까 제가 직접 그럴 땐 방문을 해서 가서. 상담을 하고 네. 이거는 소송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소송을 못 해버리면 그냥 바로 출국하고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네. 절실하게 우리 난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사건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산재 당하신 이주 노동자분이었는데요. 2.5층에서 이제 추락을 하셔가지고, 근데 다리를 이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산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도 막 하시려고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번 구금이 될 뻔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처리를 해서 구금되지 않도록 해드리고 이래서 다행히 소송에서도 승소를 해서 다 치료비랑 지원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고 본국에 가셔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으셔서 저한테 요즘에 가끔 애기 사진을 이렇게 보내정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네.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6, 70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저희 말고 다른 이주민 지원 단체에는 상담 건수만 거의 100건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년에. 그래서 피해 사례가 사실은 적지는 않다. 그렇죠. 업종에서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치료비 보전이 되지 않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비를 구하려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결국 장애가 남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도록 이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은요, 3회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내가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라든지 이제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못하고 사업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자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사업주하고 분쟁이 생겨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면 이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고용센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오로지 이주 노동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체류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 법제도가 지금 아직은 좀 미비하다. 개선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네. 부분이요. 뭐 노동자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폭력. 당해서 네.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주 여성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남편분이 좀 폭력적인 성향이 많으셔서 네. 폭행을 당하셔도 아이가 있어서 좀 참고 사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폭행 강도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네. 그리고 경찰의 도움으로 이제 쉼터에 이주 여성 쉼터에 인계가 됐는데 도망치다 나오다 보니까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아이를 보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고 남편을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해라. 이런 합의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진술을 잘못했고 한마디로 진술 번복을 해라 라고 했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서명을 했어요. 각서에.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생활을 했더니 또 이제 폭력이 반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지금 아이 양육권도 갖고 지금 잘 해결은 됐는데요. 폭행해서 이제 나오셔서. 근데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가출을 했다면 그 부분 또한 가출한 사람의 귀책사유, 와. 책임이 있다라고 약간 보고 네.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바로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고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1366이라고 여성 긴급 전화가 있어요. 1366.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상담 기록이 남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꼭 반드시 1366에 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회에 말한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법제도가 이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뭐 사업장 변경할 때 좀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유연한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될 때 다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구제를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주민분들이 이게 한국에 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산재 같은 경우는요. 네. 산재 신청을 원래는 사업주 회사 측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해줘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해줄 때 첫 번째는 병원 원무과에다가 네. 그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산재 전문 병원이 있는데 지정된 병원이라면은 바로 해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주 노동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니까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